시험 보느라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과학 만점 히어로 김유영입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1학년 3월 통합과학 학력평가 한번 총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좀 어땠을까요? 느낌이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친구들도 새롭게 만나고 선생님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주변에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의 형태일 겁니다. 아마도 중학교 때까지는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난이도라든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됐을 건데요. 자,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된 3월 통합과학 학력평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월 학력평가는요,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사실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맞고 틀리는 거에 이렇게 조금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입학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간 진도도 많지가 않고요.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시험을 봐 얘들아, 중학교 내용을 빌려서 그렇게 연습시키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아마도 수능을 봐야 되겠죠. 예, 그 수능에 대한 예비평가, 연습, 워밍업 정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시험 너무 못 봤어요. 저는 되게 잘 봤는데요.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냥 고등학교 새내기로서 워밍업을 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두고요. 그리고 또 시험을 사실은 점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이 맞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점수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복습을 좀 하고, 왜냐하면 중학과학은 또 고등학교 과학의 기초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왜 틀렸구나, 요거는 꼭 짚어보고 갈 거 약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답률 베스트 문항 5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1위, 대망의 1위는 7번입니다. 물리학. 보통 학생들이 물리학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어려워해요.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 사실 물리학 하면 역학이라고 하는 파트들, 물체 운동이라든지 힘, 이런 쪽을 더 많이 어려워하지만 여기선 열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게 86%의 오답률, 14%의 학생들만 맞췄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따가 해설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2위는 83%의 오답률을 기록한 11번 문제, 생명과학인데요. 이거는 조금 주의할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와 나를 구분을 하는 건데요. 세포의 특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자세한 내용 역시 해설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3위 문제 소개합니다. 3번이었고요. 56% 역시 또 물리학이네요. 자, 물리학 보면 이거는 전통적인 어떤 역학에 관한 이야기들, 또 에너지까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미끼를 던져 놓은 걸 이제 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오답률이 이 정도까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얘 때문에 많이 틀렸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드는 문제. 4위 10번이었고요. 화학 관련된 문제. 자, 얘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아가서 여러분이 통합과학, 그 다음에 화학 1을 공부하더라도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중학교 과학에서도 조금 어려워했었죠. 예,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 화학에 관련된 법칙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53%의 오답률을 기록을 했고요. 5위 5번이고요. 역시 또 물리학입니다. 51%의 오답률. 자, 탄성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탄성력은 물리학 1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중학교 과학에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만 물어보는데 물리학 1에서는 조금 많이 깊은 내용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문제였다라고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51%. 자, 지금 5가지 문항 오답률 베스트 5 봤는데 그중에 물리학 문제가 꽤나 많네요. 네,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통합과학은 사실 물, 화, 생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다 융합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어서 통합과학이긴 한데 그 안에는 분명히 영역이 조금씩 구분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이런 오답 베스트 5 문제에서도 조금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어려워하는 파트를
그런 과목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비중 있게 좀 무게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요주의 문항 한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요주의 문항은 자 2번, 6번, 15번 정확한 뭐 어떤 문제의 자료라든지 해설 내용은 이따가 해설 강의에서 같이 하실 텐데요. 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한 개씩 다 꼽았어요. 요주의 문항은요. 이것 때문에 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기 쉬워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꼽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해설에서는요.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문항들도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총평입니다. 일단 3월 학력평가 통합과학 전체적인 난도는 어땠느냐. 자, 풀어보셨지만 어땠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3월 학력평가를 봤을 때보다도 조금 이번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등급 컷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보니까 대충 한 40점 정도에서 1등급이 커트라인이 딱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쉽지는 않았던 문제다.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조금 연습을 이제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형태의 어떤 학력평가, 모의평가 마찬가지,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일종의 타임어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절 잘 못하시면 나중에 문제는 이만큼 남았는데 시간은 3분, 4분 남아있고 굉장히 좀 급해요. 또 이게 30분밖에 안 되니까 풀다가 마음이 급해져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풀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딱 연습하기 좋은 정도의 난이도였지 않았을까. 30분 아마 거의 다 썼을 것 같고요. 남는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모자른 친구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월 학력평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었지만 이 시험 자체가 뭐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바뀐 시험의 형태를 또 나아가서 고3 때 꼭 거쳐야 될 관문 중에 하나죠.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미리 접해보고 연습해보는 미리 보기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미리 보기죠. 프리뷰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너무 시험을 못 봤거나 잘 봤어요.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고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공은 한 단계씩 더 쌓아서 올라갈 거고 결국엔 정점을 찍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3월 통합과학 학력평가 총평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1년 동안 통합과학을 시험 때마다 이제 찾아뵐 건데 어떻게 마무리해서 수능까지 연결될지를 함께 같이 지켜보면서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응원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